신호님, 산호님도 반갑고요. 캥거리님도 반갑고, 홍주성님도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이더스님, 그다음 딱버스님, 젊은데 무슨 만수광이야? 젊은데 무슨 만수광이야? 아직도 젊은데. 나무처럼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 이 정도 하고, 토마탱님도 오셨네. 베라벨님도 반갑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3대 선물 지수는 혼조 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약박 강박 그러면서 혼조 출발을 하고 있다. 그럼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FMC 회의 결과가 그렇게 너무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고 약간 약간 중간적인 발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로 보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FOMC 회의 결과는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특히 전일 시장에서도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10,000포인트 만스탁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다우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282포인트가 하락하면서 1.04%가 하락하면서 26,98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조정 국면이 연출됐습니다. 나스닥지수는 66포인트 0.67%가 상승하면서 1020포인트로서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10,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만스탁이다 그러죠. 지금 만스탁이다 그러죠. 만스탁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 마이너스 17포인트 0.53%가 하락하면서 3,19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가 강세,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하고 S&P 500은 조정면이 연출됐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시장에서 유가, 석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0.66달러, 퍼센트로는 1.7%가 상승하면서 39.6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브렌트유, 북해산, 영국, 브렌트유는 배럴당 0.34달러가 상승하면서 퍼센트는 0.83%가 상승하면서 41.5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유가를 보면은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원유 재고가 572만 배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그 미국의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는 이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한 때 마이너스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FMC가 경기 부양책을 계속 실시하면서 미국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좀 반전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값, 어제 금값은 온스당 1.7달러가 하락을 했습니다. 퍼센트로는 0.10%가 하락하면서 1720포인트로 172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값이 하락한 배경은 연준에서 경기 부양책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최근 또 단기 상승했다는 차익 매물이 좀 출현되면서 하락을 보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계속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죠. 이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하고 그다음에 유로화, 그다음에 엔화, 호주 달러, 선진국 여러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 여러 개 선진국 6국가 합해하고 미국 달러와 관계를 숫자화 시키는 것이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95.96을 그리겠습니다. 또 95까지 지금 빠지면서 최근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어제 달러 인덱스도 마이너스 0.37을 기록했다. 이 달러가 최근 약세를 보인 배경이 뭐냐면은 연준에서 최근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저금리 저금리 기조를 2022년까지 유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당연히 원화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겠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다 하락을 했습니다. FMC가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2022년까지 유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국제금리는 다 하락을 했다는 이야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경제지표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물가가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0.1% 하락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업종별 등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 어제 11개 업종에서 IT 업종만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T 업종은 대형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IT 업종이 상승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락 업종은 최근 급등세로 보였던 에너지 관련주들과 에너지 업종이 한 4.9% 정도 급락을 했고, 금융업종도 3.7% 정도, 그 다음에 뭐 자재, 부동산 업종 다 10개 정도 하락을 했는데, 헬스케어 업종은 0.2% 정도, 약밥 정도 보였습니다. 그러면 특징 종목들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항공주가 보잉을 비롯하여 급등세를 보였는데, 어제 미국의 3대 항공사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항공주가 어제 약세를 보인 배경은 JP모건에서 항공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어제 상대적으로 항공주들이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분기 32억 달러를 손실을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타벅스도 4% 정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이 어제 한 3.7% 정도 빠졌는데, 금융업종은 이와 같이 약세를 보인 배경은 최근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금융주들은 전반적인 하락세가 연출됐다. 특히 우리나라 그 은행주들도 최근 저금리 시대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제가 뭐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당분간 좀 약세 국면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조금하면 우리 은행주들은 매매는 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업종별로는 최근 단기 급등했던 경기 민감주를 쓰는 금융, 여행, 카지노, 항공, 리조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벌이면서 대부분 업종, 한 개 업종만 빼고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빵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주가 뭐냐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5개를 우리가 빵주라고 합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애플, 구글 같은 5개 대표적인 기술주를 우리가 빵주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1.79가 상승하면서 최근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0.1%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0.8% 정도 상승, 그리고 애플이 2.57% 상승하면서 애플도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다. 구글도 0.87%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빵주 중에서 아마존과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최근 나스닥 지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아마존하고 애플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나스닥 지수도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애플이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우리 증시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주요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8.9%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당 1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겠다. 테슬라가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은 세미 전기 트럭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테슬라가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인텔은 1.3%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1.2% 정도 빠졌는데요. 특히 마이크론이 디램 생산업체다 그랬죠. 메모리 반도체 업체다 그랬죠.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디램 생산업체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어제 왜 빠졌냐?
투자은행들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퀄컴은 1.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0.33% 상승해서 다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에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0.67% 하락을 했고, 존슨앤존슨은 1.26% 상승했습니다. 하이자는 0.8%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 업종은 0.2% 정도, 약밥 정도 기록했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이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3일 연속 조정이 연출됐습니다. 이제 유럽 증시가 조정을 보인 이유가 뭐냐면, 그 유럽 중앙은행 의원들이 그 유럽 존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의견이 좀 엇갈리게 나오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유럽 증시는 그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마감을 했죠. 그래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다소 불확실성이 작용하면서 유럽 증시가 하락을 했다. 그리고 독일이 앞으로 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2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에서 좀 특이사항이. 그리고 그제에 이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쏠림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소형 대표적인 지수를 할 수 있는 넷셀 2000 지수가 어제도 급락을 했습니다. 2.6% 정도 급락을 하면서 어제도 대형주로 중심으로 좀 뉴욕 증시에서도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했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저금리 기조를 2022년까지 유지한다는 얘기가 가장 키포인트였습니다. 어제 이제 그 의원들이 FOMC 의원이 17명입니다. 17명 중에서 이제 그 점도표, 그래 앞으로 어떻게 금리를 예측을 하냐, 금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것을 발표가 점도표가 발표됐는데, 보면은 2021년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저금리 규제를 유지하자. 그러면서 17명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2021년까지 내년까지 저금리 규제를 유지하자. 전원 찬성을 했고, 그 다음에 2022년까지 저금리 규제를 유지하자는 의원 17명 중에 15명만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부터는 약간 더 찬성 비율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종합적인 결과는 미국의 저금리 규제는 그래서 2022년까지 유지된다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어제 의원 17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중에서 이제 15명이 내년 2022년까지 저금리를 유지하자. 그래서 2022년까지는 저금리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경기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경기 전망을 했는데 V자형 반등은 좀 힘들지 않냐, 그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금년도 미국의 경기 전망은 GDP 성장률을 6.5%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V자 반등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금년도는 마이너스 6.5, 내년도는 5%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다음에 2022년은 5.5% 정도 상승할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경기 전망을 약간 불투명하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제 FOMC 회의에서.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은 계속 유지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간 800억 달러 국채 매수는 계속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금리 상한제 도입은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안 나왔습니다. 금리 상한제 도입에 대한 문제는 다음 회의 때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아직까지 그 이야기는 안 나왔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8월까지 4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겠다 이야기가 좀 나왔고, 트럼프가 또 트윗을 올렸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형성하니까 대단한 축하할 일이다. 그러면서 매체스를 또 날렸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치적을,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를 가장 자기 치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나스닥 지수가 강세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보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갈등이 지금 커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가 그 미국 증시 상승 규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좀 잠잠히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또 빠지면은 또 트럼프가 또 미국하고 중국 간에 또 갈등이 좀 또 불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제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애리조나주하고 텍사스주에서 경계할증 대응으로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약간 부정적인 좀 기사도 좀 있었습니다. 제발 코로나 이것이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또 다시 증가하면 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 경제신문 오늘 보면은 뜨거운 우선주 그래가지고 지금 우선주가 지금 난리죠. 우선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우선주들이 저 경험상 보면은 제가 며칠 전에 무방하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우선주들이 급등하면은 순환매는 항상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선주가 급등을 하면 또 조정이 많이 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저 경험상 보면 그러니까 우선주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데 내가 보면 순환매 장세의 마지막이다. 특히 우선주는 여러분들 이제 끝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우선주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우선주 잘못 들어가가지고 단타치로 들어가가지고 물리면은 또 한 6개월 고생합니다. 6개월 고생합니다. 6개월 가도 6개월 정도 고생합니다. 그다음에 LCD 시대가 우리나라 막 내린다, 막이 내린다 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이야기. 특히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 소장 파우치가 아직 코로나19 종식은 멀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늘 투자 전략 여러분들은 관심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삼성전자 수원 영구동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건물을 폐쇄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200명이 자택근무를 전환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IMF에서 OECD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국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상태가 될 경우는 마이너스 2.5%까지 역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 일본보다는 성장률이 상당히 좋다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최악의 경우는 2.5 마이너스, 중국은 3.7 마이너스, 일본은 7.3, 그 다음에 미국은 6.5 정도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에 그 일본이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 경제에 안 좋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베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15% 정도가 지지율밖에 안 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가 지지율이 세 번째로 순위가 세 번째로 밀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베가 상당히 요즘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이 최근 고객 탁감이 한 200조 원 늘어가지고 지금 시중은행들하고 맞먹는 평균 예수금을 가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평균 예수금이 250조 원 정도인데 삼성증권도 예수금이 한 203조 정도 해가지고 최근 엄청나게 지금 고객들의 돈이 예탁금이 증권사로 몰려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학개미들이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고 금년 5개월 동안 18조 원 정도가 삼성증권만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그 신규 자금 중에서 60%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 매수 1순위는 삼성전자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은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정도를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와 같이 저금리 시대 은행 예금 적금 시대 은행의 예금하고 적금을 떠나서 증권사로 계좌가 이동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CMA 계좌 같은 게 요즘에 금리가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회사 가면은 좀 리스크가 있지만은 은행보다 금리가 훨씬 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증권사에 가면 은근히 금리가 좀 은행보다 훨씬 좋은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도움 많이 맡겨놓고 계신 분들은 증권사 한번 찾아가 가지고 좀 안전성 있는 자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상담해 보면은 이 저금리 시대에서 금리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 최근 행동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군사 도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외교나 협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국무부에서
성명이 나왔다는 거. 또 북한에서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오에 따라서 대북주들은 흐름이 또 달라질 수 있죠. 만약에 북한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대북적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참고를 하시 기 바랍니다. 다음에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이다 그랬죠. 코로나 종식은 멀었다. 미국 26개 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미국에서 그 인종차별 시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간염 확산 우려가 좀 되고 있고, 최근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종식이 안 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또 중국이 호주 때리기 좀 나서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호주를 또 미워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유학생하고 관광 금지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중국이 호주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 좀 나왔습니다. 어제 현대 너텀이 좀 강세로 보인 것이 보면은 나는 대북 관련주 이것이 플러스 나냐 그러다 보니까 수소 충전 사업을 좀 박차를 한다.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사업을 좀 본격 지출한다. 앞으로 수소 전기 열차 개발을 한다. 친환경 열차를 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 현대너텀이 좀 강세로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셀트론 헬스케어가 넴시마 얘들 치료제죠. 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치료한다. 영국에서 나온 기사가 좀 나왔고,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예금 투자자들이 선물을 대상으로 매수하고 있다. 매수를 해가지고 있다. 3월 12일 이후에 작년 그러니까 3월 동시만기일 이후에 최근 5조 정도 선물을 대량으로 배송했다. 한 9만 계약 누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예금들의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또 조심스럽게 분석한 거 뭐냐면은 만기일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콘텐츠로 지금 전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금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만기일 이후에 그래서 좀 전환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주들은 꿈물 랠리 그래가지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 10개 중에 8개가 우선주였답니다. 순환매 이제 끝물이다 그러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주들. 삼성전자 우선주, 일양약품 우선주, 우선주들이 엄청난 상한가를 했다. 우선주하고 이제 보통주의 차이는 그죠. 우선주는 배당을 좀 져주는 거고, 보통주는 뭡니까? 이제 보통주는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보통주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이 좀 우선주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우선주로 갈 곳 잃은 자금들이 지금 투기성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면서 우선주 급등은 단순한 키맞추기 장세니까 여러분들 조심하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1분기에 반 이상이 적자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중국에 빼앗긴 LCD 시대 막 내린다. 그래 중국 업체들이 지금 저가 공세에 밀려서 우리나라 LCD 산업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익성이 악화돼가지고 LCD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다. 그래서 고부가 산업인 올레드 쪽으로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LG화학도 LCD 편광판 사업을 중국 소재업체에 1조 3천억에 매각을 했다. LG화학이.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LCD 산업을 축소시키고 향후 올레드 사업에 집중한다는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기사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것은 사실 저도 한 30년 주식을 했지만 이것을 예측한다가 너무 어렵습니다. 외국인들도 다양한 외국인들이 존재하고 기관들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은 내가 보기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에 의해서 차익 프로그램 매매도 좌우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에 의해서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시장은 저는 일단은 상승 기조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도 단기 급등을 해가지고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강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탄력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 제가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선물 옵션 만기일 오늘 끝나면 제가 보면은 시장 기조가 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은 지금 미국장에서 어제 나타난 거 여러분들은 못 읽지만 저는 이제 딱 느끼는 거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순환 장세가 미국도 마감이 됐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마감이 거의 되고 이제 결국은 실적 장세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특히 어제 그 항공주에 대한 투자 하향 조정도 결국은 항공주들이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도 다소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하면서 왜 대형 기술주로 매기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냐?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2분기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 기조도 지금 실적 장세, 실적 실적 호전 종목 증시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저도 보면은 오늘 우리도 우리 시장도 만기일이 지나면은 내일부터는 저 보면 내일 다음 주부터는 실적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면 이제는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 증시로 철저하게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종목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그 LG전자 내가 오늘 보면서 그랬는데요. LG전자가 참 1분기 실적도 엄청 잘 나왔거든요. 엄청 1분기 실적 1조 3천억 개가 나왔죠. 주가 이렇게 급등 오른 거 보면은 역시 실적 장사가 이제 도래하는구나 우리 시장도. LG전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1분기 실적 엄청 좋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좀 뭐 실적 장세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철저하게 이제 여러분들 실적 좋은 종목만 접근하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예금 투자 매매 동행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약간 장중 변동폭이 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주들은 오늘 매매할 때 철저하게 여러분들 저점 매수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제가 보면 오늘 종가에 급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오늘 새로 편입되는 종목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종가에 수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매매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종가에 한번 고점 매도도 한번 세 번은 고려하는 것도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에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러니까 새로 오늘 코스닥 20, 코스닥 150, 그다음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들 종가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종목을 한번 종가에 고점에 한번 매도하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장도 보면은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아까도 계속 강조인데 실적 호전입니다. 실적이 최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배신하지 않는 건 실적밖에 없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 꼭 제자리 찾아옵니다. 실적 좋은 종목 고르시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 장에 나타난 것이 이제 업종별 섹터 레벨도 주가 차별합니다. 최근 시장은 주도주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을 지금 이끌는 특별한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섹터 내에서도 주가 차별하게 진행된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 바이오 관련주들이 난립니다. 여러분들 바이오를 편입하지 않은 분들은 참 요즘 좀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어제 정방 우리 가족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우리 바이오 중에 한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을 보면 여러분들 꼭 저는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하반기에 존 바이든이 대선에 승리할 경우는 미국 시에서는 재생에너지하고 바이오가 가장 수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관련주 계속 흐름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는 꼭 포트에 한번 편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종목은 어제부터 최근에 제가 5G 관련주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면 KMW 여러분들 봐도 그래 여러분들 차트 좀 보실지 아신 분도 부담 없는 가격이죠. 제가 보면 KMW 제가 보면은 사가지고 탄타지 마시고 좀 사놓으시면은 제가 보면 좀 한 2, 3개월 가지고 간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가 보면은 안 오는 종목을 찾기가 좀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진도 모처럼 만에 장기간 기다가 어제 아이진이라는 종목이 그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바닥권 탈출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아이진이 급등할 출발한다면 여러분들 사지 마시고 만약에 마이너스를 보일 때 보면은
한번 접근해도 좀 아이리한 종목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만에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제가 보면 철저히 소외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에코프리비엠도 계속 제가 요즘에 뭐 밀릴 때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라 그러는데, 특히 어제 뭡니까 테슬라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랑 죄송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도 제가 보면 2차전지 관련주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고,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밀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해가지고 좀 중장기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 진짜 많이 오셨네. 오늘도 진짜 많이 오셨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일찍 저 미천한 저 방송 듣기 위해서 이렇게 진짜 찾아와 주셔서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또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